안녕하십니까, 배우민입니다. 네,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2024년 월동 후 마늘, 이렇게 해야 굵은 마늘을 수확한다 입니다. 지금 마늘은 월동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2월 중하순쯤이면 월동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마늘 농사가 시작됩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자, 먼저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날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주도는 언 땅도 이제 많이 녹았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다음 남부지방은 2월 12일부터 18일까지의 날씨가 이제 영하에서 영상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월 12일부터 언 땅이 슬슬 녹아가면서 본격적인 마늘 농사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부지방입니다. 중부지방은 남부지방보다는 살짝 늦죠. 2월 19일부터 2월 25일의 날씨를 보자면 영하의 기온이 많이 물러가고 영상의 기온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서지방은 이때 부직포를 걷는다든가 하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땅이 얼었던 게 녹기 시작하면서 발생하기 쉬운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작물이 생육 단계가 변화하거나 기온 편차가 심할 때 작물은 냉해, 동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마늘밭의 상태는 어떨까요? 마늘에게 지금 이 시기는 작물 생육 단계가 변하는 시기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온 편차가 심합니다. 기온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냉해, 동해 피해를 입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 편차가 심하면은 작물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식물의 체내의 자가 생성은 느려지고 기존 단백질을 분해시키게 되는데요. 또한 월동기엔 저온기이고 광합성이 불량한 환경이기 때문에 영양분 생산도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월동 직후에 마늘의 뿌리 발달과 잎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마늘에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첫 번째, 냉해 동해입니다. 급작스러운 온도차에 의한 냉해동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마늘 심었을 때 밑거름을 하고 마늘을 심었었죠. 근데 이제 밑거름의 비료 효과가 떨어지는 절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 보충이 필수겠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장양분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마늘밭에 이것 두 가지를 꼭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빠른 에너지 공급.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스트레스 경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빠른 에너지 공급에는 아미노산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스트레스 경감에는 해조류 추출물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 왜 빠른 에너지 공급에는 아미노산이 필요한가? 아미노산이 필요한 이유는 아미노산의 구조로 보시면 아민기가 되어 있고 카르복실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 N이 있습니다. NPK 할 때 N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질소 비료라고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 질소 비료를 주면 되는데 왜 아미노산 비료를 줘야 되느냐? 여기 밑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식물은 거의 다 무기태 질소 비료로 질소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질소들이 식물 체내에 다시 들어와서 아미노산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된 다음에 이것들이 단백질이 되거나 효소가 되거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식물한테 무기태 질소로 질소를 주는 것보다 아미노산을 바로 준다라는 것이죠. 아미노산을 바로 준다라고 하면 식물이 바로 아미노산을 흡수해서 빠른 양분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은 첫 번째, 효과가 빠릅니다.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고, 그 다음에 바로 식물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없이 양분을 이용해 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미노산 비료를 주면 효과가 빠르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잎이 커지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즉각적으로 에너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기태질소로 들어왔었을 때 그것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양분으로 갈 일 없이 아미노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에너지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아미노산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은 바로 해조류 추출물입니다. 해조류 추출물이 무엇이냐? 해조류 추출물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다양한 생육 환경에서 식물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같은 저온기에 냉해, 동해, 그리고 설이 남았습니다. 설이 등에 관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조류 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이 풍부한 미네랄도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해조류 추출물을 주게 된다면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마늘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에너지 충전, 빠른 에너지 충전에는 아미노산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서는 해조류 추출물을 줘야 된다. 근데 이거 두 가지를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농민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대유 냉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냉쉴드는 두 가지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냉쉴드는 고농축 동물성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물, 생육 안정이 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즉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정 지역에 있는 복합 해조류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냉해, 그리고 동해, 그리고 서리 피해,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에 대한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미노산제 따로, 복합 해조류 추출물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냉쉴드 하나로 월동기 후 마늘에 뿌려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냉쉴드 사용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쉴드 사용 방법은 마늘 월동기 후에 1000배로 희석해서 연면 시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마늘에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바로 연면 시비입니다. 연면 시비를 해줬을 때 이렇게 즉각적으로 양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 시비가 가능한 냉쉴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에 월동 후의 마늘에 해줘야 하는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유맨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똥차가